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제철 자산의 강제 환수 결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과 관련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갑작스럽게 고순도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의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수요 또한 높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졌고 노재팬 운동을 벌이며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구매를 거부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2022년 현재 국내 유수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지나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이 때문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 있었던 일본의 맥주, 자동차, 의류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2018년 신규 수입 차량 등록이 23,000대에 육박하며 3위에 랭크되었던 토요타 렉서스를 비롯해 일본 메이커들의 점유율이 2019년 크게 감소했고 닛산은 국내에서 철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량에서 토요타는 전년 대비 포드를 제치고 한 계단 상승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 메이커들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토요타 렉서스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메이커들의 진정한 플레이그라운드는 역시 북미 시장이죠. 3대 일본 브랜드의 차량이 모두 판매량 상위에 포진해 있으며 세단, SUV부터 픽업 트럭, 스포츠카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풀라인업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특히 토요타 렉서스는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그 충성 고객은 이들의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 북미 컨슈머 리포트에서 진행한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 전체 28개 브랜드 중 렉서스가 1위, 토요타가 3위를 차지하여 그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얄밉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입니다. 렉서스는 2018년 플래그십인 LS의 풀체인지를 기반으로 젊어진 렉서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후 출시된 새로운 ES 역시 LS의 젊어진 느낌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며 최근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렉서스에서 가장 컴팩트한 SUV를 담당했던 NX보다도 더 작은 렉서스 UX를 선보였습니다. 이 차는 토요타 CHR과 동일한 GAC 플랫폼을 베이스로 전장은 4495mm, 전폭 1840mm, 전고 1520mm, 휠베이스 2640mm로 국내 차와 비교하면 전장은 투싼 쪽에 조금 더 가까우며 휠베이스는 코나와 유사합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쟁 차종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GLA나 BMW X1이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렉서스 UX의 연식 변경이 발표되었는데요. 2리터 4기통 엔진에 전기 모터가 합해진 하이브리드로 구동되며 181마력을 냅니다. 이례적으로 20개의 스판 용접부를 추가해 강성을 끌어올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다이나믹 레이더 컨트롤과 같은 최신 주행보조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여전히 과감한 스핀들 그릴이 적용되었고 화살촉을 닮은 데일라이트를 헤드램프의 상단에 배치하고 그 아래 구석에는 3발의 LED를 배치해 렉서스 SUV 라인업의 패밀리 룩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데일라이트 상단에는 빗살 무늬가 포함되어 섬세함을 가미했고 소형 차이지만 실내는 역시 렉서스답게 좋은 재질로 꼼꼼하게 무장했습니다. 또한 후면에는 최근 자동차들의 트렌드인 얇고 길다란 리어램프가 차량의 좌우 끝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어 한층 더 와이드한 차량을 강조하고 있고 리어램프의 좌우 끝이 마치 뿔처럼 위로 돌출되어 있어 UX만의 독특함을 나타냈습니다. 잠시 렉서스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얘기해보죠. 첨단 기술과 디자인의 정교함을 양립하겠다는 엘피네스라 불리는 디자인 철학 아래 스핀들 그릴과 화살촉 형태의 기하학적인 헤드램프가 탄생했습니다. 공개 초기 이 디자인은 기괴하다, 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듬고 발전하고 뇌이징된 덕분에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오직 렉서스만을 위한 최고의 디자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LF-LC라는 컨셉으로부터 나온 LC500 모델은 엘피네스 디자인 철학의 정점을 찍습니다. 스핀들 그릴은 더욱 매끈하게 다듬어졌고 역동적으로 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감도 더 발전되어 차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렉서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 우리나라에 등록된 렉서스 UX의 전동화 모델인 UX302에서는 우리나라 주행 기준 상온 233km, 저온 187km로 최신 전기차 치고는 형편없는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 플랫폼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기차 구색 맞추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았죠. 토요타 렉서스는 지난 수년간 완전 전동화보다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부문에서 치고 나간 것과는 달리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양새였는데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지난해 12월 거의 풀라인업에 해당하는 무려 15종의 대규모 디자인 컨셉을 선보이며 2030년까지 총 30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발표한 전기차 컨셉에 대해서는 0-100 2초 초반, 주행거리 700km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든든한 북미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한
도요타 렉서스. 한 박자 늦은 전기차 후발주자에서 내연기관과 같은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또한 과거 역사와 외교 지형의 문제가 얽히고 설킨 우리나라 시장에서 노제팬 운동을 이겨내고 일본 브랜드가 다시 한번 약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